네, 안녕하세요. 손희정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최 교수님 앞에서 이제 소개를 해주셨지만 오늘 누구나 쉽게 캔바로 끝내는 콘텐츠 디자인 책입니다. 책이 나온 거는 한 5월 달 정도 나왔어요. 책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하면서 하나하나 기능을 점검을 해보니까 그 사이에 메뉴도 그렇고 이미 뭐 용어도 그렇고 바뀐 게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렇게 트렌드가 특히 이제 요즘 AI 쪽이 핫하다 보니까 이런 변화들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실 이 책을 택하게 된 계기는, 어, 그, 일상적으로 사실 이제 뭐 텍스트 컨텐츠나 이미지 컨텐츠나 동영상 컨텐츠가 끊임없이 사실 마케팅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데, 포토샵을 배우려고 사실 여러 번 노력을 했었어요. 그리고 뭐 강의도 많이 듣고 이랬는데, 그 가다가 그 실질적으로 이제 실무에 쓸 정도까지로 발전하지 못하고 중간에 계속 그나마 그만두게 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어서 전문적인 이런 어떤 포토샵 같은 툴을 다루는데 스킬업을 하기에 뭐 항상 한계에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최근에 이제 랜딩 페이지를 많이 만들고 광고 소재를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뭐 매번 만들 때마다 이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야 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되는 상황이라서 뭐 어떤 툴을 쓸까 뭐 미리 캔버스도 있고 또 우리 망고보드도 있고 이제 캔바도 있는데 어떤 걸 쓸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저번에 한번 기회가 돼서 캔바를 썼는데 그냥 템플릿만 갖다 놓고 수정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기능이 어디까지가 될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제대로 툴들을 한번 제대로 한번 좀 스터디를 하자. 그래서 첫 번째 시작한 게 이제 캔바로 시작하는 걸 첫 번째로 이제 책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책은 어,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봤는데 되게 잘 구성이 돼 있어요. 초보자도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하도록 잘 구성이 돼 있는데 일단 첫 번째가 이제 콘텐츠 디자인을 위한 기본 기다지기, 그다음에 디자인 요소가 사실 이제 이 캔버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 요소 자유자재로 편집하기. 세 번째가 디자인이 쉬워져지는 인공지능 사용. 여기 인공지능 같은 경우가 우리가 기존에 이제 어 포토샵에 이런 쪽을 통해서 많이 사용했던 그런 이미지 따는 것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예를 들어서 음, 인스타 같은 경우 할 때 필요한 이미지들을 생성할 수도 있고 또 뭐 옛날에 이제 최 교수님이 한번 보여주기도 했지만 이미지 부분이 특정한 부분이 없는 부분 예를 들어서 카페에 앉아 있는데 하반신이 없고 상반신이 있는 거를 정사각형으로 잘라내려고 그러면 여기에 인스타에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런 거를 하반신을 그냥 다 생성시켜주는 이런 기능까지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되게 실무에서 쓰기에 효과적인 그런 기능들이 인공지능 기능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영상 편집 기능. 오늘은 제가 이미지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영상 편집을 다루는 분야도 좀 시간이 짧지만 제가 오늘 특별히 그걸 다루려면 또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서 오늘 집중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캔바로 콘텐츠 디자인하기 위해서 인스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인스타에 필요로 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고요. 뭐 마지막으로 이제 효율을 높여주는 고객 기능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렇게 하려고 생각해요. 일단 캔바가 어디까지 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면서 캔바는 뭐까지 할 수 있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본 다음에 제가 주요 기능들 한번 시연을 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까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컨텐츠 디자인을 위한 기본 기사직입니다. 캔바는 일단 제가 이제 이번에 시연을 하기 위해서 이 책이 이제 캔바의 어, 프로 버전을 기준으로 해서 책이 서술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프로에 30일간 그 무료 체험 기간이 있기 때문에 프로로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프로로 가입을 해서 했고요. 뭐 구글로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구글로 로그인해서 등록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캔바 프로로 쓰면은 원래 이제 한 달에 한 14,000원 정도 연간 하면 12만 9천 원인데 연간으로 하게 되면 한 월 17,000 1750원 정도쯤 되는 그런 요소인데 한 달 동안 무료로 체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캔바 체험해보기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회원이 가입 안 되신 분 가입하면 요 밑에 바로 이렇게 30일 체험하기 부분에 아이콘이 있어요. 이걸 클릭하시면은 무료 체험에 들어가서 연간을 선택한 다음에 선택하면은 카드 번호 넣어야 되고요. 그러면 바로 이제 무료 체험하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중에서 내가 뭘 먼저 하겠다 클릭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30일 동안 체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웹 상태로
접속해서 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 캔버스 같은 경우도 앱을 다운받아서 PC 환경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좀 편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뭐, 웹 상태보다는 PC로 앱을 다운받아서 사용하라는 게 추천해서 저도 이제 앱을 다운해서 직접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가입한 곳에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캔바 앱 다운로드라는 메뉴가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클릭하면은 바로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게 어, 설치 프로그램이 다운로드 되고요. 그래서 설치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을 시키면은 이렇게 브라우저로 로그인하게 하고 또 가입하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입을 하고 클릭을 하게 되면은 캔바 기본 기능들이 이제 보여지는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어, 캔바가 지금 왼쪽에 있는 이 메뉴들 구성들이 사실은 이제 대부분 기능들을 여기서 사용을 합니다. 왼쪽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탭의 영역들이 쭉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 작업을 할 때 대부분 이제 홈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 제일 왼쪽에 있는 탭들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작업의 시작은 뭐냐면 디자인 만들기라는 걸로 시작을 하는데 이 디자인 만들기도 현재 책에 나와 있는 위치하고 좀 달라졌어요. 이미 책에 나와 있는 거하고 위치가 달라져서 바로 이렇게 디자인 만들기가 상호 밑 저기 캔바 밑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부분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팀으로 해가지고 권한을 줘서 팀으로 공동 작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또 팀에다가 다른 뭐 관련 어, 저기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보면 홈 있고 디자인 만들기, 그다음에 프로젝트 만들기, 그다음에 템플릿, 그다음 브랜드, 앱, 휴지통 뭐 이렇게 메인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캔바 템플릿 활용하기 부분입니다. 템플릿 같은 경우는 뭐 어, 정말 많은 양의 템플릿이 제공되거든요. 유형별로. 요소별로 다양한 템플릿이 제공되는데 이런 템플릿을 찾아서 제일 많이 하는 부분들을 키워드로 찾을 수가 있어요. 키워드로 가지고 이렇게 검색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 포스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키워드로 검색해도 키워드로 검색할 수 있고 카테고리로 찾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키워드를 찾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찾은 거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필터링을 할 수 있어요. 필터링을 해서 점점점 좁혀서 내가 원하는 걸 찾을 수 있도록 그런 기능들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템플릿은 뭐 이런 걸 셀 같은 경우는 그냥 저기 찾아서 거기서 바로 이렇게 글자를 수정해서 바로 쓸 수 있는 것들이고요. 뭐 이런 거는 여러분도 많이 해보셨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주요 기능들은 여기서 검색도 할 수 있지만 기본 메뉴에서 이렇게 쭉 펼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뭐 소셜 미디어, 프레젠테이션, 동영상, 인쇄 이런 형태로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클릭해서 바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항목이 없다면 맞춤형으로 만들 수 있는데 뭐 이렇게 각각 템플릿이 다 나와 있지만 나만의 사이즈를 지정해가지고 그 지정된 사이즈를 가지고 직접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보면서 템플릿 활용도 있지만 사실 이제 랜딩 페이지 같은 경우가 일정 정도 뭐 만들어서 쭉 페이지가 길어지는데 이렇게 직접 페이지를 맞춰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될 상황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 뭐 우리가 파워포인트나 이런 거로 쓰게 되면은 폰트 자체가 예쁘지가 않잖아요. 만들어놔도 이게 뭔가 엉성해 보인단 말이에요. 자간도 그렇고 뭐 그다음에 줄간격도 그렇고 이런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컨텐츠를 만들면서 필요로 했던 그런 기능들이 거의 대부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토샵 하면서 레이어의 개념을 어, 있음으로 인해서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듯이 파워포인트로 갖고 결국 이 레이어 개념을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표현에 대단히 제한적 요소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레이어 기능까지도 다 되기 때문에 내가 맞춤형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형태의 어떤 그런 디자인도 이미지 디자인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해보면서 그래서 이렇게 맞춤형 크기로 하게 되면은 사이즈를 내가 맞춤형으로 설정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작업하는 거는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 가지고 폴더에다가 막 하게 되면 지금 제가 저 같은 게 좀 이따 보여주지만 이렇게 바탕화면에 막 두게 되면 막 파일이 막 정신없이
혼재돼 있거든요. 그런 걸 폴더로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작업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디터 항목들인데요. 에디터 항목들은 이제 어, 여기 파일을 클릭하게 되면은 요런 이제 작업택, 뭐 디자인 도구바, 크기 조정 같은 이런 요소들을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요건 뒤에 가서 아마 항목별로 한번 좀 설명을 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도구바의 핵심적 아까 말씀드렸던 도구바의 핵심들인데요. 이 부분들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갔고요. 첫째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템플릿 디자인 누르면 템플릿을 다양한 규격의 템플릿을 찾아서 바로 거기에 이제 뭐 템플릿 배경이나 그다음에 컬러나 글꼴이나 스타일을 변경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이제 이 템플릿을 불러와서 그거를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거기에 넣어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가장 편리성이 큰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요소라는 부분들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런 그래픽, 이미지, 사진, 차트, 동영상, 음악 요소까지 이런 다양한 우리가 편집을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요소들을 불러오고 그다음에 거기서 편집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주요 기능들은 바로 이 요소 기능에서부터 출발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텍스트 같은 경우는 텍스트 하나를 추가하고 거기 따라서 뭐 제목이나 부제목, 스타일 같은 경우 다양하게 편집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자 같은 경우도 다양한 형식으로 이렇게 바꿔서 글자를 편집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고요. 브랜드 센터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회사에서 고유하게 쓰는 예를 들어 우리 회사에 로고 타입과 로고가 있고 회사 컬러가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다 일정하게 등록을 해놓고 나중에 편집할 때 일괄적으로 그 브랜드에 여기 센터에서 등록되어 있는 편집의 어떤 컬러, 톤 매너를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인스타 같은 경우가 만들어질 때 이 톤 매너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정 정도 시리즈별로 톤 매너를 만들어 가지고 그 토너맨을 타이틀 아니면 뭐 배경 아니면 레이아웃까지 이런 것들 구성 요소별로 어떤 회사에서 중요하게 쓰는 브랜드를 등록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브랜드 키트를 관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토너맨을 일관성 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업로드 항목을 통해서 파일을 업로드해서 활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드로우 기능이 있어가지고 연필 기능을 갖고 직접 내가 좀 그림을 그릴 줄 안다면은 드로우 기능을 써서 직접 그림을 그려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프로젝트는 폴더에 관리하고 지정한 디자인 작업을 찾아내는 작업 중에서 페이지를 추가하거나 뭐 하는 데 쓴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앱은 여기 보면 이제 AI 이미지 생성 도구인 이런 도구들이 있어요. 이건 앱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크게 많이 사용하는 도구바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뭐 그냥 뒤에 하면서 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파일 부분에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레이어 시스템 이야기 부분인데요. 아까 저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어, 레이어 기능들을 쓸 수가 있어요. 레이어 기능들을 템플릿을 클릭한 다음에 우측에 있는 위치라는 걸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타나고요. 여기 보면 이제 정렬이라고 있고 레이어가 있는데 레이어를 클릭하면 이렇게 레이어가 구성되어 있는 게 나오는 겁니다. 요 이미지에 지금 레이어가 4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바탕화면,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는 것, 그 다음에 가운데 안에 들어있는 텍스트, 그 다음에 타이틀까지. 이 레이어를 가지고 이용을 하게 되면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들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런 레이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아마 편집들이 대부분 제공되지만 이제, 포토샵이나 이런 걸 하면서 사실 이제 이걸 능수능란하게 쓰는 게 되게 어려웠던 것 같은데 뭐 랜딩 페이지를 만들거나 아니면 뭐 소재를 만들거나 이럴 때 편집할 때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면은 내가 원하는 그런 컨텐츠를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는 여기 여기서 설명하는 거를 이렇게 하나 샘플을 예제를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예제 한 7개 정도의 템플릿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템플릿을 이용해서 책을 보면서 따라서 예제를 가지고 실습을 해볼 수 있도록 하도록 예제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예제를 클릭해서 따라 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편집에서 뭐 이렇게 우측 버튼을 눌러서 삭제나 복제나 뭐 이런 부분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레일 순서 같은 경우는 그냥 드래그해서 드롭을 하면은
그 순서가 레이어가 쌓이는 순서가 자동으로 바뀌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레이어 선택해서 누르면 이게 겹침 두 가지 레이어가 직접적으로 겹쳐져 있는 경우는 이렇게 마크 표시를 해주면서 레이어가 어디하고 겹쳐져 있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챕터입니다. 디자인 요소를 자유자재로 편집하기입니다. 여기서 디자인 요소 부분은 뭐 선이나 도형, 또 그다음에 그래픽, 스티커, 그다음에 사진, 동영상, 오디오, 뭐 차트표, 그다음에 프레임 그리드 같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소라는 걸 클릭해서 클릭하면은 요 항목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찾을 때도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키워드를 찾을 수도 있고요. 어, 요소를 선택한 다음에 키워드로 바로 그걸 찾을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미지를 만약 찾았다 그러면 내가 앞으로 이걸 쭉 찾다 보니까 이미지가 괜찮아.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별표 표시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폴더에다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러면 내가 랜딩 페이지 만들 때 요런 이미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별표 표시를 해놓고 특정한 폴더로 다 모아놓게 되면은 나중에 작업을 할 때 검색하는 그런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쭉 작업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 선은 이렇게 선 추가를 하게 되면 되고요. 선 뭐 굵기나 또 아니면 이 다양한 방식으로 회전, 이동, 복제, 삭제 이런 기능을 통해서 선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이런 투명도를 이용해서 투명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선 색상, 선 스타일, 선 시작 끝, 그다음에 선 유형 이런 다양한 작업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하게 되면 요 메뉴가 바로 위에 떠서 따로 메뉴를 찾아 들어가지 않고 위에 걸 바로 이용해서 메뉴를 갖고 바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해졌더라고요. 이 책에만 하더라도 그때는 메뉴를 찾아가서 일일이 클릭하거나 아니면 뭐 단축키를 누르거나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현재는 지금 이제 선을 클릭하면 바로 요 선의 편집과 관련되어 있는 메뉴가 바로 위에 뜨고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미지와 관련되어 있는 메뉴가 바로 위에 떠서 바로 그거를 클릭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작업의 편의성이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도형 같은 경우 뭐 색상, 테두리, 위치, 편집 같은 이런 거를 다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 지금 도형 클릭하니까 바로 도형과 관련된 편집이 위에 바로 나오죠. 위에 바로 나와 있고 요 편집이나 위치를 눌러가지고 클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치를 누르면은 도형을 묶거나 풀거나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위치를 눌러서 도형의 센터 조정, 뭐 가운데 정렬, 뭐 상하 조정 같은 이런 위치 조정 같은 경우도 통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색상 같은 경우도 할 때, SVG 요소라는 건 이렇게 색상이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같은 경우를 이런 그래픽 요소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일러스트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색상별로 선택해서 색깔을 따로따로 변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하도록 거를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실습 예제를 줘가지고 이런 뭐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도 이런 사진에 뭐 줌인 나온다든가 줌아웃 한다든가 슬라이드가 뭐 인 한다든가 아웃 한다든가 뭐 좌측에서 우측의 좌측 같은 이런 거를 이렇게 이미지에만 할 수도 있고요. 전체적인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미지란 요소, 글이란 요소, 그다음에 뭐 프레임에 관련된 요소 이런 요소들을 별로 같이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를 낼 수도 있고 그걸 GIF 파일로 저장할 수도 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GIF 파일을 만들어서 활용할 때가 필요하면 그런 걸 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션 효과의 종류들 여기 보시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런 여러 가지 모션 효과들이 제공되고 있는 겁니다. 다양한 모션 효과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페이지에 애니메이션 넣을 수도 있고 이런 하나 요소별로도 이런 어떤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드로잉은 이런 드로잉 툴을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고요. 뭐 이 부분은 뭐 따로 특별히 제가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 이런 도구만 제공된다는 걸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배경 지우기. 사실 이제 우리가 뭐 자료를 만들거나 이럴 때 보면은 이미지 배경 지우는 것 자체가 되게 큰 일이 없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 포토샵으로 이미지 하나 제대로 디테일하게 딸라 그러면 되게 꼼꼼하게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아주 쉽게 이렇게 여기서 보면 뭐
이미지 블러다고 그러고 그냥 배경 제거라고만 딱 누르면 배경이 따지더라고요. 바로 그냥 쉽게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따가는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배경 따진 부분에서 특정한 요 부분 이미지만도 드래그 딱 해서 그냥 지워버릴 수도 있고요. 다시 회복시킬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이미지를 자유자재로 제거하거나 아니면 또 다시 되돌리거나 이런 부분이 잘 돼서 이미지 편집에 되게 용이하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클릭을 하니까 바로 이렇게 배경이 다 따진 겁니다. 배경이 바로 따졌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드래그로 하면은 이렇게 드래그한 부분들이 지워지는 겁니다. 바로 지워지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쭉쭉쭉 색칠을 다시 하면은 이렇게 색칠을 해서 하면은 다시 색칠한 부분만 원상 회복이 되도록 하는 이런 기능들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색감 보정 기능입니다. 색감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화이트 밸런스부터 시작해서 조명, 밝기, 대비, 뭐 하이라이트, 그림자, 화이트에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진을 하고 있으니까 사진을 편집하는 것들을 많이 해봤는데 어, 이렇게 지금 뒷배경을 따버리고 여기에서 컬러 조정을 해봤는데 컬러가 상당히 좀 디테일하게 잘 조정되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정경 조정하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디테일하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다양한 형태로 모양 바꾸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요소를 갖고 도구마 요소를 갖고 추가를 한 다음에 이 이미지를 이제 만약에 인스타용으로 쓰기 위해서 내가 막 뭔가 막 편집을 하고 싶어 그랬을 때 이걸 갖고 들어와서 적용을 하면 이렇게 먼저 요 사진으로 조금 전에 있던 사진 위로 들어오게 됩니다. 프레임이 들어오게 됩니다. 프레임이 추가되고 그 다음에 요 사진을 쭉 끌어서 그냥 드래그해서 딱 놓으면 드래그해서 툭 드롭 해버리면 이렇게 쏙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따지는 겁니다. 아까 그 프레임 안으로 사진이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오게끔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걸 배경까지 클릭하면 이렇게 배경이 선택이 되고요. 여기서 상하 좌우로 움직여서 다시 이렇게 내가 위치 조정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 클릭을 해가지고 더 확대시키거나 축소시키는 것도 뭐 쉬프트 키를 누르고 하면은 축소나 확대가 가능하도록 되고 위치 조정도 바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텍스트 상자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클릭을 글씨 같은 경우도 텍스트 상자를 딱 클릭하면 들어가게 되고요. 거기서 글자를 바로 클릭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글자 같은 경우는 왼쪽에 보면 이제 텍스트 상자에 효과를 다양하게 줄 수가 있어요. 효과에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 우리가 특히 이제 뭐 파워포인트나 이런 거 갖고 구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런 요소들이죠. 이렇게 어, 전문적인 어떤 포토샵으로 갖고 전문 디자이너들이 뭐 타이포그래피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방식이 쉽게 적용될 수 있도록 돼 있어가지고 이런 거를 잘 활용하니까 나름대로 되게 개성 있는 그런 타이포그래피를 만들 수가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밑에 들어가면은 도형을 가지고 이렇게 회전을 할 수도 있고 회전 각도들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텍스트를 여러 개를 써놨어요. 텍스트를 써놓은 것 같은 경우를 이제 쭉 드래그를 한 다음에 정렬을 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정렬.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제 요소 정렬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소 정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요소 정렬을 맨 위로부터 시작해서 왼쪽 가운데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요 텍스트만 정렬이 가능할 수 있고요. 먼저 텍스트를 정렬한 다음에 이 텍스트 전체를 묶어 가지고 그룹화 시킨 다음에 다시 정렬을 시키면 뭐냐면 이 바탕화면하고 정렬이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텍스트를 먼저 정렬시키고 그 다음에 배경과 텍스트를 다시 정렬시키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체적인 정렬, 공간과 그 텍스트를 정렬시킬 수 있는 거를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묶은 다음에 다시 가운데하고 정리를 하니까 요 바탕에 있는 페이지하고 여기 보통 이제 우리 디자인을 하게 되는 이 디자인 사이즈를 페이지라고 그러는데 페이지와 텍스트가 이렇게 정렬이 딱 가운데 정렬이 되도록 하는 형태의 정렬이 되죠. 사실 이제 편집 작업하면서 이런 작업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막 편집해 놓고 난 다음에 페이지에서 정렬하는 작업 자체가 되게 사실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런 거를 좀 더 효과적으로 그룹 묶어서
텍스트를 정렬시킬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작업하는 부분에서 좀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잘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텍스트 작업에서는. 그다음에 이렇게 링크 아까 같은 경우 이렇게 전자책 무료로 제공입니다. 뭐 지금 바로 뭐 신청하세요라고 했을 때 링크 같은 경우 클릭하면은 바로 링크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또 아니면 여러 장의 페이지를 만들었을 때 그 페이지를 링크를 클릭해서 그 페이지로 바로 넘어가게끔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링크는 그래픽, 사진, 텍스트 이런 부분에 다 하이퍼링크를 추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챕터 3입니다. 수월해지는 인공지능 사용하기입니다. 일단 완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난 정사각형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모양을 바꿔야 돼. 페이스북 사이즈에 맞춰야 돼. 아니면 인스타 사이즈에 맞춰야 돼. 이러다 보면 사이즈 변경을 해야 되는데 완성된 디자인을 이렇게 크기 변경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AI가 사이즈 변경을 해줘요. 예. 한 번에 여러 종류의 크기를 한 번에 변화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해서 내가 어떤 사이즈를 바꾸겠다 선택해서 하게 되면은 그다음에 뚝 누르면 얘가 막 저게 사이즈 변경 작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딱 조정한 다음에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줘서 각각 클릭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가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사이즈를 바꿀 수도 있고요. 하나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바꿀 때 내가 임의적인 사이즈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언어 변경입니다. 이런 내가 영문으로 만들어진 거를 가지고 이걸 한글로 전환시키고 한글을 만든 걸 영어로 전환시켰는데 제가 몇 가지 테스트를 보니까 번역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번역 내용 자체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기본적인 번역들 자체가 돼서 자동으로 번역돼서 구성되는 거가 기본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 내가 텍스트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편집을 했는데 그걸 갖고 나는 이걸 가지고 워드프레스 아, 저 MS 워드로 만들고 싶어. 아니면 포맷으로 만들고 싶을 때 그거를 옛날 같으면 다시 끌어서 붙이기 하고 뭐 특히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글자가 따로따로 있는 경우는 그 하나하나씩 긁어야 된다. 일괄적으로 긁어서 이렇게 뭐 옮기기가 어려워요. 사실 텍스트 파일로. 그럴 때 이게 바로 지원이 되더라고요. 디자인에 들어있는 텍스트를 콘텐츠로 바꿀 수 있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MS 워드로 바꾸는 거를 선택해서 딱 하면은 쭉 실행해서 딱 열기를 하니까 이렇게 뒤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딱 만들어주는 겁니다. 와디즈 리워드 설계 실습 세미나 이래가지고 여기 내용에 대해 관련돼서 제가 그전에 만들었던 어, 컨텐츠가 있어서 이걸 한번 변화시켜 봤는데 이렇게 MS 워드로 이렇게 깔끔하게 MS 워드 문서로 변화시켜주는 이런 기능인데 이런 것도 사실 그 랜딩 페이지로 만들었던 것들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텍스트로 만들어서 나는 문자로 보내고 싶을 때 뭔가 요약할 때 이럴 때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활용도가 꽤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미지와 영상을 만들어주는. 이거 이미지 생성했는데 여기 우측이 지금 생성한 거거든요. 밑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한 제가 두 줄로 썼는데 여기 있죠. 서울 가을 한옥 골목 이랬더니 생성을 해준다. 아마 이게 달리 3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해 줍니다. 그래서 필요한 이미지를 이렇게 생성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편집할 때. 우리가 기존 같은 경우는 뭐 또 생성해서 이미지를 갖고 와서 불러드리고 뭐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안에서 바로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속 다시가 가능합니다. 다시 수정해줘. 다시 해주면 내가 기존에 했던 거를 수정해서 바로 이미지 생성을 해주는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필요 없는 부분 깔끔하게 지워주는 거. 이것도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요. 뭐 하다 보면 이미지가 있는데 이거 이쪽이 필요 없는데 지금 제가 지금 시범을 한 거예요. 왼쪽에 있는 노트북 있고 여기 안경 있고 우측에 핸드폰이 있는데 이걸 색칠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지워줘. 이러고 딱 했더니 우측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지워진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이미지를 활용하기 효과적이겠죠. 요런 것들도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런 것도 또 재밌더라고요. 꽃병이 있는데 요거를 바꿔 대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송이 있는 거를 내가 여기에 쏘는 겁니다. 해바라기 여러 송이로 바꿔줘 이래서 했더니 얘가 네 가지를 딱 시안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해바라기를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걸 같은 경우 꽃이나 꽃병을 가지고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그림들을 다르게 바꿀 수 있는 것들도 바로 AI 기능을 통해서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거 아주 유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직사각형, 정사각형 아니면 직사각형 세로용 이미지를 가지고 내가 다르게 쓰려고 그러면은 그 이미지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테이블에 앉아 있는 이미지를 검색을 찾았고, 자, 이 이미지를 크게 맞춰서 해줘 이렇게 했더니 이 밑에 부분을 이렇게 다 생성시켜 줬는데 되게 자연스러워요. 의자 버튼도 시작해서 옷 같은 경우도 입고 있는 옷과 맞춰서 이렇게 해줘서 이게 뭐 억지로 끼워 맞춘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성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 이미지를 작업을 할 때, 이미지 작업을 할 때 되게 편리하게 시간 절약을 해줄 수 있고, 또 그다음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되게 큰 효과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 쭉 이런 인공지능 기능 같은 경우는 AI 기능 같은 경우 다 뭐냐 프로 버전만 지원이 돼요. 현재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요 이미지를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유형으로 바꿔달라는 걸 타입만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사진 오브제 분리하는 거. 이것도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브제가 두 가지가 붙어 있는데 이거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다음에 클릭을 해서 옮기면 옮겨지는 거예요, 오브제를. 그러면 하나의 오브제를 두 개로 나눠 가지고 그림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도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사람이 여러 명 있는데 거기 사람 몇 명을 빼버리고 싶으면 그냥 클릭해서 빼면은 거기 있는 사람도 빠지면서 요거는 또 하나의 따로 오브제로 쓸 수도 있고 자동으로 거기에 빠진 부분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공간이 메워져 가지고 이상하지 않도록 해주는 이런 거 기능까지도 지금 AI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편집할 때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AI 기능 관련해 가지고 활용하는 것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네 번째 캔바 영상 편집 기능인데 요거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챕터 자체도 그렇게 길지 않아요. 길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또 이 영상은 하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일부러 영상을 뺐습니다. 그래서 쇼폼을 만들 때 여기 안에서 쇼폼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 컷 편집부터 시작해서 뭐 삽입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으로 영상 편집을 하는 부분에 대한 기본적 편집 기능들을 다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쇼폼을 만들 때 바로 여기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책을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뭐 원하는 크기로 영상 페이지를 시작할 수도 있고 뭐 동영상 이런 거 1920, 1280 가장 많이 쓰는 거죠. 그죠? 그다음 1080, 1920 같은 영상을 이런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 릴스나 틱톡 같은 영상을 제작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여기도 이제 요런 부분 메뉴들을 제공해줘서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캔바로 콘텐츠 디자인하기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브랜드 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표 글꼴, 색상, 로고 같은 경우는 미리 정해가지고 다 정해놓고 작성을 할 때 그런 배경화면이나 그 폰트나 뭐 타이포그래피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일괄 적용을 해가지고 그 톤앤매너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 부분들은 저기 인스타를 조금 하시는 분들에게 잘 활용하고 있는 기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스타 프로필 만들기입니다. 내 프로필 만드는 부분인데, 인스타 프로필 같은 경우는 클릭을 하면 이런 다양한 유형의 프로필들이 샘플이 제공이 돼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선택을 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인스타 프로필 사이즈는 320에 320 픽셀입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내 사진을 넣고 싶으면은, 어, 업로드를 시켜야 돼. 파일 업로드를 시켜가지고, 업로드를 시킨 걸 시켜서 파일을 불러온 다음에 이 사진을 드래그 딱 하면은 바로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간 걸 또, 템플릿 같은 경우도 이렇게 스타일 편집을 통해 가지고 컬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컬러를 각각 요소별로도 바꿀 수 있지만 이렇게 두 가지 톤으로 이렇게 톤이 이렇게 여러 가지 톤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톤 이렇게 팔레트가 나와 있어서 적용을 하면 그 팔레트에 있는 컬러들이 맞춰서 이렇게 대비되는 형태로
저게 배치가 되도록 이렇게 자동으로 되도록 이런 팔레트가 여러 가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스타 게시물 디자인입니다. 이거 뭐 가장 많이 쓰겠죠. 여기 있는 뭐 50% 할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각종 많이 쓰는 이벤트나 프로모션에 이런 데 많이 쓰는 거 아니면 또는 뭐 페북 광고나 아니면 유튜브 썸네일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한 게시물 디자인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바로 불러와서 부분적인 수정을 통해 가지고 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컬러 같은 경우도 선택을 다양하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각 요소별로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예. 그다음 색상 적용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뿐만 아니라 색상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편집 바로 상단에 이렇게 메뉴들이 다 있어서 글꼴, 그다음에 크기, 그다음에 색상, 뭐 볼트,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정렬 이런 부분들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그 메뉴를 찾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직관적으로 그렇게 기능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공되어서 작업하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게시물 만들 때 이제 텍스트를 이용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텍스트를 가지고 이제 텍스트를 입력하고 편집하는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텍스트 어, 상자 추가하기를 클릭하면은 여기 텍스트가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뒤에 나오지만 이 텍스트 추가가 하게 되면 거기 따라서 제목 아니면 제목 추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서 내가 사이즈를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서 편집하려고 그러면 여기 있는 거 클릭하면은 그 밸런스대로 제목하고 뭐 소제목 그다음에 뭐 내용 이런 것들이 사이즈가 비율에 맞춰서 바로 설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입력을 하고, 네. 그다음에 왼쪽에 있는 이런 거를 이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폰트 타입이죠, 그죠? 선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추가할 때는 복사해서 붙이기라 복구를 하면은 바로 붙여줘서 밑에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묶어서 텍스트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텍스트만 묶어서 정렬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페이지하고 정렬하는 것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묶은 상태에서 줄간 조정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색 바로 이렇게 놓고 이런 식으로 편집 작업, 텍스트를 이용해서 게시물들을 만드는 거. 뭐 이런 거 꼭 인스타뿐만 아니라 어, 유튜브 뭐 썸네일이나 아니면 랜딩 페이지 각종 본문 내용 만들 때 이럴 때 이런 편집 기능들을 이용하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편집 작업에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컬러도 또 이렇게 다양한 팔레트가 제공되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뭐냐면 이제 프레임입니다. 이 프레임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여기 프레임 안에 사진을 넣던가 아니면 그저 동영 뭐 기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넣어서 이 프레임 안에서 작동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레임 같은 경우도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이 프레임이 들어오면 일단 요 정렬을 시키고요. 그리고 사진을 찾아서 갖고 오면 이 프레임 안에 이렇게 사진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배경을 선택해서 배경 색깔도 바꿔줄 수 있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그 선, 복잡한 선 같은 경우도 이렇게 검색하면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선을 넣어서 이렇게 장식을 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내용 추가로 넣고 이런 작업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글자 같은 경우도 옵션을 이제 기본적인 거 타입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상세 옵션을 변경할 수 있도록 뭐 컬러나 아니면 이제 그 굵기나 뭐 이런 부분들을 바로 투명도나 이런 걸 바로 선택을 해서 바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형태의 기능이 제공되기 때문에 좀 더 편집에 효과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정사각형 썸네일 디자인 부분입니다. 정사각형 같은 경우 아까 여기 보시면 프레임을 갖고 온 다음에 그다음에 이미지를 뭐 갖고 있던 거나 아니면 안에서 사진을 찾아서 사진 이미지를 갖고 오게 되면 이 정사각형이 페이지 전체에 다 포함이 됩니다. 페이지 전체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바로 이렇게 편집할 때 상단에 이렇게 메뉴가 있어서 이 메뉴를 통해서 바로 클릭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T를 누르면은
텍스트를 넣을 수 있고요. 여기서 뭐 예를 들어 디저트 하플 베스트 5라는 걸 이제 만약에 넣었다 그랬을 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포토샵으로 이 작업 많이 하죠. 어, 확실히 드러나기 위해서 테두리 만들고 테두리 배경 만들고 테두리 만들고 글자색 안에 들어가는 걸 만드는 작업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택해서 이렇게 흰색으로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1차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작업하면 이제 이렇게 뭐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글자 같은 경우도 뭐 위에다 더 집어넣어서 이렇게 작업들을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묶어서 전체 배경하고 위치 조정하는 거 하고요. 네. 그래서 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이미지도 갖고 와서 태국 같은 경우는 뭐 깃발을 만약에 갖고 온다면 깃발을 갖고 와서 레이어에다가 레이어를 보고 그 레이어 위에다가 올려서 그 위치를 이렇게 레이어를 가지고 레이어를 조정해서 글자가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바로 쉽게 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강조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원을 집어넣고 원일 작업을 또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원을 강조점을 줘서 안에 있는 글씨가 전체로 보이도록 하는 것. 사실 이런 표현들을 어, 썸네일을 만들 때나 아니면 뭐 페이스북 광고 소재를 만들 때나 이런 거 할 때 사실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어, 파워포인트를 갖고는 이렇게 안 되고 그렇다고 포토샵으로 이렇게 하려니까 또 그렇게 표현하는 능력이 안 되는데 요걸 배우는데 사실 책을 보고 따라해 보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리진 않았어요. 책에 나와 있는 지금 이 책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하나하나 따라해 보면은 어렵지 않게 요 정도를 만드는 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만드는 걸 한번 해보면은 나머지 부분에서 이런 썸네일 만드는 것 같은 경우 또 그다음에 광고 소재 만드는 것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인스타에 들어가 있는 뭐 각종 인스타에 필요로 하는 이런 어, 정사각형 썸네일 디자인 같은 경우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어, 제가 별도로 발제하지는 않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시간을 한번 볼까요? 47분인데 몇 가지 부분들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직접 가입을 한 부분이고요. 가입을 한 부분들이고 지금 이거 저 하나하나씩 다 테스트를 제가 해본 거예요. 이렇게 해본 것들이고 거기서 주는 기본 템플릿이 이거예요. 저게 거기서 제공해주는 기본 템플릿이 이렇게 템플릿이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면 돼요. 따라서 책을 보면서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걸 갖고 해보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걸 한번 해볼까요? 배경 지우기 부분 한번 해볼까요? 아까 여기 보면은 어, 자, 여기 있죠. 그 다음에 효과를 자, 여기서 배경 지우기가 해볼게요. 클릭 딱 하면은 배경이 깔끔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금방. 이렇게 해서 요거 부분 뭐 색상 부족만 좀 하면 되는 건데 이거는 시루떡 같은 떡이 아니네요. 빵이네요. 어, 뭐 색상 조정 조금만 하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자, 그리고 앞쪽에 들어가서 이제 몇 가지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AI부터 한번 해볼게요. AI 기능을 가지고 되는 것들을 한번 먼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미지 음, 기능들을 이렇게 이제 종류별로 이렇게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여기서
먼저 한번 생성을 한번 해볼게요. 어, 그냥 앞에 오타가 났는데 은행나무인데 아니, 다시 한번 넣을게요. 랜덤 버튼을 눌러서 지가 알아서 써버린 거 아닐까요? 그냥 아, 앱 터치면 되지 맞아요. 않나? 밑에 이미지 생성했는데 제가 그쵸? 랜덤을 예, 눌렀어요. 그쵸. 잘못 눌렀어요. 예. 밑에 생성 버튼. 예, 생성부터 눌러야 되는데 네 가지를 이렇게 해주고요. 바로 가지고 들어와서 이미지가 바로 갖고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뭐 이 부분은 너무 당연히 되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삭제하는 걸 먼저 저기 예, 삭제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노트북을 노트북 예, 써서 자, 항상 할 때 먼저 그걸 만들어줘야 돼요. 자, 소셜 미디어 템플릿을 이미지를 한번 요소를 통해서 검색을 해볼게요. 노트북 여기서 잘 하던 기능인데 그 찾으려니까 그렇죠. 시연하다 예, 보면 또 깜빡 안 느껴질 때 있죠. 지금 모컵 기능에서 갖고 오셨는데, 그냥 일반 사진을 하나 놓고 그 사진에다가 이- 추가적인 어떤 매직 그 도구를 끌고 와야 되는, 네, 되지 여기 않을까요? 있습니다. 예, 사진을 가져올게요. 예. 아무 사진이나 하나 불러오고 그 사진에 대해서 추가 도구 중에 이레이저 관련된 도구를 어디서 꺼내면 될 것 같긴 한데. 여기에 예, 스마트 도구가 어디 있죠? 여기 매직 여기 있습니다. 예. 여기서 매직 미디어에 밑에 어디 있을까? 어,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여가지고. 음. 근데 이거 정 교수님이 지금 하시는 게 네. 캔바, 캔바 사용법 강의가 아니라 책 소개니까요. 예, 그건 예, 그렇죠. 예. 예. 아, 그리고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예. 예, 예. 어디 있을까? 배경 제거 기능이 있고, 음, 큰 사이즈고, 스마트 자르기 기능이 이제 있고, 지금 여기 지우는 기능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죠? 예, 재밌는 예. 거 보내주려고 그랬는데, 음. 배경 제거가 있고, 아까 쭉 설명드렸던 예, 매직 예. 기능들을,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메뉴를 지금 못 찾겠네. 매직 기능이 어디 있을까? 아까 매직 미디어는 저건 편집 기능이고, 네네. 아까 매직 뭐 이레이저 뭐 이런 기능들이 예, 예, 추가로 매직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레이저하고 이런 예, 것들이 예. 쭉 기능들이 모여 있는 게 있거든요. 음, 디자인, 애니메이션 위치. 큰 요소고. 호소의 기능이, 사진을 클릭한 다음에 편집을 클릭해 버리는데, 예, 예. 그거, 예, 저도 아까 그거, 아, 여기 있네요, 여기. 예, 그거 눌러야 되지 예, 않을까 여기, 싶었거든요. 이게 이제, 거기 있네요. 예, 두 예, 번째 있네, 매직 예, 이레이저. 예, 예, 네. 음, 이 부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깔끔하게 좀 하고 싶다. 음, 그래서 도시락만 남겨두고, 음, 지우기. 이 정도로 그냥 예, 해볼게요. 예. 저는 프로를 써야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래밍이 어차피, 한번 익숙해지면은, 네, 예, 그 무료로는 못 쓰죠. 예, 답답해서. 왜냐하면 계속 컨텐츠를 만들어야 음, 돼서, 예, 프로를 쓰는 게 뭐, 이 정도 두고 쓰는 게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저 디자인 작업, 뭐, 아주 그 업사바사진 않더라도, 네. 이게 한번, 디자이너 옆에 두고 쓰려고 그러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음, 브러쉬 사이즈 문제가 아주 깔끔하게 딱딱 지워지진 않네요. 아마 이게 한번 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니, 이제 대충 어떻게 지워지는지 네네, 보여주셨으니까, 뭐, 네네. 너무 깔끔하게까지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뭐, 음, 아마 이게 출발 지점이 중요할 것 네, 같아요. 예, 그게 아마 복사되는 방식이니까 보통 이제 이 부분이 하여튼 이게 인공지능 기능 같은 경우는 잘 쓰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기 편집 음, 작업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예, 58분이네요. 네. 59번. 네. 어, AI 기능 잘 쓰면, 뭐, 워낙 요새는 네네. 편집에서 도와주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예, 자, 이상 발제는 그럼 마치겠습니다. 예, 네. 서버분들도 돈은 아깝지 않답니다. 네. 예, 일단, 예, 화면 어, 공유 예. 그 중단해 아까 하신 주시고,